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저는 진짜 이재명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얻는데요. 아니 무슨 뭐 전과 4범인지 5범인지 저런 어떤 잡범을 보고서 인생의 교훈을 얻을 게 뭐가 있냐. 지 생일 날짜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 아버지도 무슨 뭐 직업이만 열댓 개 돼가지고 십잡수다 뭐다 뭐 이런 얘기나 듣는 사람한테 뭘 배우냐 싶으시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 주는 교훈은 명확한 것 같아요. 나처럼만 살지 말아라. 나와는 정반대되게 살아라. 이게 이재명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의 중요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그 최근 들어가지고 계엄 이후로 이재명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을 많이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그 뭐 재산, 뭐 권력, 뭐 어쩌고 저쩌고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만큼이나 강력한 욕구가 있을까요? 정말 이제 뭐 100억을 주거나 1000억을 준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대통령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그냥 포기하고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보면 끝이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러러보고 바라는 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함이죠.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본다면은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지 바로 앞에 그 대통령직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그 계엄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탄핵까지 이제 그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재명이 얼마나 한번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력을 막 저희가 동원해가지고 침대에 들어가가지고 누울 때마다 막 뭐 웃겨가지고 막 웃음이 나가지고 자다가 깨지 않겠습니까? 야 드디어 내가 대통령이 되는구나. 드디어 윤석열이 탄핵이 됐구나. 내가 이제 그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고 사법 리스크 가지고 나한테 무슨 뭐 떠들었던 것들 완전히 그냥 내가 다 찢어버려야 되겠다. 아마 데스노트 같은 거 막 작성했을 수도 있어요. 1번부터 한 10번까지 해가지고 이 인간들은 이제 내가 반드시 찢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던 이재명이가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자기 생각과는 180도 다르게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죠. 많은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 뭐 2년 반 동안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같은 경우도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사실상 동률을 지키고 있는 상태고요. 반대로 이재명 같은 경우는 대권 후보로서 이거를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30% 박스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것도 30% 초반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지금 얘기가 우리가 한두 번 나왔냐고요. 지난 이제 1월 달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여론조사가 어떻다. 이재명이 박스권에 gat혀 있다. 그러면 개딸들이라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지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몸부림을 쳤겠죠. 댓글 같은 것도 뭐 좋아요만 이렇게 막 지들끼리 조작하기도 하고 댓글도 막 남기고 막 난리를 치고 여론수도 막 열심히 받고 막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지금 전부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 탄핵에 반대하는 그 어떤 지지도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어떻다? 이재명한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사법부 지금의 헌재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진정성 있는 지금 생각이 들고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그러면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이 간단한 거예요. 무리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지금 생각해 봤었을 때 급하게 하지 않고 무리하게 하지 않고 절차를 밟으면서 하나씩 차분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정도까지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거든요. 무리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내 앞에 있다.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다. 그 지금 직함이 내 앞에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미쳐가지고 했던 게 뭐였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중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민주당한테 등을 돌리게 됐거든요. 계엄에 대해 가지고 그래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덕수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을 갖다 탄핵시킨 거 이거는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론의 반격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로 민주당이 무리하지 않고 조기 대선을만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 얄팍한 욕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조금만 참았다라고 할지라도 일이 이 지경이 됐겠냐고요. 한덕수를 탄핵을 안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 지경이 됐겠냐고요. 나아가가지고 지금 헌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공수처, 사법부 다 마찬가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도 지들의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화야. 무조건 뭐 탄핵은 이거는 인용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강력하게 박혀 있다 보니까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무리해서 하는 이런 무리수 그 자체를 공수처가 둘 수가 있었죠. 왜? 아무리 무리수라고 할지라도
이게 나중에 가가지고 커버가 될 테니까. 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되면 어차피 우리가 무리수를 하건 불법을 저질렀건 뭐든지 간에 이거 의미가 없다. 어차피 다 뒤집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으니까 공수처가 밀어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서부지법에 있었던 그 무슨 뭐 이머식이라고 하는 판사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리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해가지고 체포영장 압수영장 발부하고 형사소송법을 갖다가 지 멋대로 예외 조항까지 하면서 그딴 짓거리를 갖다 해놓고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발부했었을 때 지가 믿고 있는 구석은 뭐였겠습니까? 야, 내가 아무리 이런 식으로 뭔가 위법한 거를 한다라고 해도 내가 이런 거 절차적인 거를 무시한다라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그만이지 뭐 그게 뭐 의미가 있겠어. 이거 아니겠습니까? 헌재도 저는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당연히 먼저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않고 마흔역을 갖다가 2월 3일 날 밀어붙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인체제 만들어가지고 5대4로 헌재 구성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빨리 시키겠다. 이거 아닙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헌재가 있었는데 누가 보든지 간에 문제가 있는 거를 그냥 묻고 그냥 진행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근거가 뭐겠어요? 딱 한 가지 증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인용이 될 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도 문영배도 그리고 또 이순영인가 그 인간도 공수처장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두고 급하게 4명이나 지금 이제 다 급하게 4개의 기관이나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의 여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느끼는 겁니다. 야, 진짜 급하게 하다 보면은 내 앞에 지금 뭔가 딱 있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 내가 눈이 멀게 된다면 이를 이렇게까지 그르칠 수 있구나. 저는 진짜 깊은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결과 헌재 재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그 이제 변론 심판 자체를 주도하고 있는 느낌이잖아요. 처음에만 하더라도 문영배가 주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1차 뭐 변론 기일 뭐 이런 것만 하더라도 야, 변론 기일 날짜 우리가 그냥 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변론 기일을 갖다가 좀 연장시켜 달라. 날짜를 갖다가 좀 딜레이 시켜 달라.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요청조차도 헌재가 과감하게 그냥 몇 시간 만에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왜? 야, 너 그런 거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이재명이랑 무슨 뭐 비교한다라고 뭐 언론들이 날뛰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날뛴다라고 할지라도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탄핵 인용되면 다 까먹을 텐데 이거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변론 기일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돼 있는데도 그거를 그냥 연장시켜 주지 않고 밀어붙일 정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게 문영배랑 헌재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도권을 갖고 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헌재 지금 변론 심판을 이끌어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지금 정현식 재판관도 그렇고 듣고 있는 대부분의 재판관들 지금 이제 보니까 정현식 재판관과 김영두 재판관 두 사람 정도만 이제 질문하고 나머지 6명 같은 경우는 그냥 듣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 만약에 헌재에 대해 가지고 존중하고 헌재 결정을 갖다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지라고 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문현배가 저런 식으로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자기에 대해 가지고 논란이 터지고 뭐 주식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막 이념적인 논란까지 터진다라고 할지라도 야, 개뿔 그런 거 나 신경도 안 써. 그냥 무조건 윤석열을 탄핵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뭐 진행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압도적인 국민들 다수가 헌재에 대해 가지고 신임을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지금 말이 안 맞는 지금 이제 증인들에 대해 가지고 뭐 누가 있습니까? 곽종근 사령관도 그렇고 홍장원 차장도 그렇고 자기들이 나서 가지고 자기 지금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자기들이 깎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당연히 법률가 출신으로서 윤석열 대통령도 콕콕 집어가지고 질문하고 이미 지금 탄핵 변론 심판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하는 판으로 확 뒤집혀 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탄핵 변론 심판이 2차례 정도가 있는데 그때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 참석을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내가 보니까 헌재에 나가길 잘했다. 너무 지금 얘기들이 곡해가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올 법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곽종근이랑 그다음에 홍장원이 했던 그 얘기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신빙성 넘는 얘기들이 다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유포가 됐을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함으로써 그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제가 봤을 때 헌법재판소의 변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분위기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확 뒤집힌 상태입니다. 과연 이 상태에서도 헌재가 지들 멋대로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지들 멋대로 헌법재판을 갖다가 강행할지 마음대로 아무 쪽에 지금 얘기만 듣고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저는 그렇게 쉽게 못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